제가 불자라 보니까 뭐 아이들 학교도 가야 되고 남편 뭐 거기도 가야 되고 또 직장도 가야 되고 자기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5시에 하자, 6시에 하자 이러면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시간을 못 지키면 또 지켜야 되는데 이런 또 망심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기 좋은 시간에 될 수 있으면 자기의 하루에 흘러가는 그 생활 패턴이 있거든요. 그 패턴 가운데서 아침에 몇 시 이러면은 그거를 그냥 지키는 게 좋습니다. 그 시간대를 지켜서 꼭 하시고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생활하다가 보면 오늘은 갑자기 스케줄이 바뀌어서 뭐 아이가 뭐 일찍 가야 돼. 그럼 내가 뭐 아이를 데려다 줘야 된다. 뭐 이런 또 일이 일어나죠. 또 가족이 누가 아프다든지 막 이런 일이 나면 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걸어가면서도 예불 하고 차 타고 가면서도 예불 하고 예불 하는 것이 뭐 어디 가서 폼 잡고 해야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집에서 한다면 향 하나 정도 꽂아놓고 삼배하고 부처님께 삼배하고 뭐 부처님 모시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의 자성불에게. 그래서 부처님께 백봉스님께 삼배를 하시고 예불성을 쭉 읽고 그 다음에 원노트 발언 축원 감사를 쭉 합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좌선을 맨 먼저 합니다. 저는 이걸 한 수십 년을 해왔기 때문에 아침에 눈 뜨면 화장실 닦아두면 딱 좌선부터 1시간 정도 하는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 시간대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자기의 그 패턴에 아주 잘 맞춰서 하십시오. 그래서 예불성을 암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좌선인데 하루에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15분도 좋고 20분도 좋습니다. 반드시 앉아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아주 이것을 내가 반드시 앉겠다 이 생각을 늘 가지십시오. 그 원노트에다가 적어 놓으십시오. 나는 뭐 예불을 꼭 한다. 뭐 좌선을 꼭 하겠다. 이거 원노트에 쭉 적어 놔도 좋습니다. 그래서 좌선을 하는데 여러 종류로 지금 공부 방편이 다 다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일단은 정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앉아서 이것을 하라.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공부하시던 분은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것도 하시죠. 나는 허공을 이것도 지금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거 사이버 이번에 통계정진에 그걸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따라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몸뚱이 변화 이 처음 오신 분은 이것만 하십시오. 왜 이것만 하라고 하느냐면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 다 아는데 뭘 맨날 그거 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데 몸뚱이 변한다고 할 것이다. 이거 이걸 해야 되겠구나 하는데 한 6개월 걸리는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오시는 분. 그런데 6개월쯤 지나면은 내가 몸뚱이 변하고 할 것인 거 모르네요.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전에는 몸뚱이 변한다고 할 것이다는 다 아는데 왜 자꾸 그걸 하라고 하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1년쯤 지나면 몸뚱이 변한다고 할 것이다. 이거 열심히 해야 되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때 가면 감이 좀 잡힙니다. 몸뚱이 변한다고 할 것이다라는 걸 왜 해야 되는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거는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되죠.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나는 허공으로 수인나다 이거를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되지. 그런데 사실은 해보면 이게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죠? 자기 나름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정건을 해서 이제 우리가 100일 뒤에 나는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하는 스타일이 완전히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탁말을 하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는 우리가 지금
향후 오늘 1일이니까 100일 동안 할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원. 그 원노트,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원노트를 드렸습니다. 그 원노트에, 원노트면, 내가 원을 뭘 만들어야 써야 되는 줄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원노트를 쓰는 것도 상당히 또 시간이 걸립니다. 자기가 꾸준히 정진을 하고 있으면 그 원이 뭔지를 자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쓰지 마십시오. 그런데 생각이 나면 아주 간결하고 명료하게 딱 한 줄로 씁니다. 써서 그것이 봐서 다른 거 줄줄 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하자, 나는 안 해도 되지. 법회 참석. 법회에 내가 꼭 참석을 해야 되겠구나. 법회 참석. 그리고 아침에 일과 예불 드리기.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테마가 정해져 있죠. 법회 참석만 딱 적어 놓는 겁니다. 저거 이거는 나중에 내가 생각이 나지. 법회 참석을 하려면 내가 어느 데 언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게 되구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세한 게 세부 사항이 나올 것입니다. 그지요? 지금 현재는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세부 사항이 어떻게 하면 나는 법회에 갈 것인가가 주요 안건이 주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노트에 써놓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이상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예불을 드리겠다. 뭐 다른 것도 많지요. 뭐 내 집을 마련하겠다. 내 집 마련. 또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개선을 해야 되겠다. 관계 개선. 누구하고. 이렇게 딱 적어놔. 예를 들면 제 같은 경우 같으면 지금 새말기 천일결사. 새말기 천일결사. 제가 이거를 적어놓은 제가 벌써 개원을 하면서 개원을 하고 3년 뒤에는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이미 했죠. 천일결사라고.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내가 21일 정기를 꾸준히 우리가 해서 3년 뒤에는 이런 길로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새말기 천일결사라는 이런 말하자면 주제를 딱 적어 놓으면 새말기 천일결사 하면 새말기 천일결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세부 사항이 나오겠죠. 날짜는 어떻게 해야 되며 이거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되며 사람들에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잘 되게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세부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습 공식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고 쭉 나름대로 그러면 여기 세부 사항이 쭉 적게 됩니다. 요 하나의 큰 주제 아래서 이런 식으로 원노트를 쓰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이게 잘 안 잡히죠. 그러면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지금 직접 원노트를 쓰고 있는 도반에게 물으면 됩니다. 도반에게. 직접 원노트를 쓰고 있는 도반에게. 그래서 오셔서 물어보십시오. 지금 잘 쓰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축원. 그러면 이제 예불을 하고 나면 그 원노트를 딱 적어놨어. 제 같으면 제일 첫 장이 거사품과 새말기로 백만자성등을 밝힐지어다. 이게 딱 첫 페이지입니다. 그 원노트에. 그러면 그 원노트에 있으니까 백만자성등 밝힐 때까지 하겠죠. 몸 바꿔서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백만자성등이 워낙 머리에 콱 배겨 있어 갖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원노트를 쓰면 원을 매일 쓰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 매일 원노트를 봐요. 그럼 딱 오늘 이제 예불을 드리고 이렇게 딱 봅니다. 그러면 그거를 읽지요. 내가 읽어요. 그러면 거사품과 새말기로 백만자성등 밝혀지이다. 일체 중생이 부처님의 원만성기를 되밝혀서 견성성도하여지이다.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게 또
일시명에게 지혜와 용기와 좋은 인연을 인도하여 지이다. 왜냐하면 모습을 잘 굴려야 되죠. 막중한 지금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선원장 모습을 지금 모습놀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선원장의 이거를 잘 임무를 내가 책임을 다하려면 불보살님께 제가 기원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지혜와 용기와 좋은 인연을 인도하여 지이다. 그렇게 이제 저는 제 축원문입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바른 노트를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축원을 합니다. 어떻게 축원을 하느냐? 금방 예를 들어서 나의 축원문을 이제 말씀드려요. 나를 축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하게 이 지금 지구상에서 이 몸을 굴리고 있을 때 나의 책임과 의무를 다 잘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맡고 있는 게 선원장도 맡고 있지, 엄마도 되지, 할머니도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게 배우 역할을 엄청나게 많은 배우 역할 수십 가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수십 가지 하고 계시죠. 아버지 역할도 하지, 남편 역할도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학인 역할도 하지. 이거만 한 사람이 배우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모습을 잘 굴릴 수 있도록 그래서 불보살님께 가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원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가족도 축원하시고 또 정말로 축원해야 될 사람이 명하면 내가 너무 미워서 못 견디는 사람, 나 저 사람 미워서 못 견딘다고 하는 사람을 축원을 딱 거기다 노트에 탁 적어서 축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신기하게도 그게 싹 녹아요. 최고입니다. 그거. 울트라 캡숑이에요. 그 얽힌 인연을 이게 바로잡는 데는 축원이 최고입니다. 축원. 그래서 축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 노트를 씁니다. 감사 노트를 쓰는데 감사 노트 쓰기 이것도 원노트 쓰기처럼 1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감사 노트 씁시다. 감사 노트 씁시다.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일각거사 같은 경우에는 일각거사가 젊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바로바로 적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날로그 시대 사람이라 이게 노트에 뭘 적어야 머리에도 잘 들어와. 아날로그 시대 사람은 자기 생긴 대로 쓰고 또 제 스마트폰 사용이 그간 사람은 스마트폰에 쓰고 그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매일 하나씩 써서 1000개가 목표입니다. 1000개 이상 쓰면 더 좋죠. 그런데 1000개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100일 회항하는 날 정말로 내가 초등학교 선생님이면 다 일기 검사를 해가지고 참 잘했어요 하고 도장 딱 찍어줬으면 좋겠는데 어른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양심껏 하시라고 그냥. 그러면 벌써 이게 100개, 200개, 300개 넘어가면 자기가 확 달라집니다. 그 달라지는 거는 자기가 제일 잘합니다. 제일 잘합니다. 처음에는 이 감사 노트를 쓰는데 뭐 특별한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걸로 아는데 나중에는 너무너무 사소한 일이 감사로 다 다가옵니다. 그렇게 다가오면 그 자체가 자기가 너무 행복해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숨 잘 쉬는 것도 감사하는 거고 눈 잘 보이는 것도 감사하는 거고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것이 자꾸만 나에게로 발굴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나? 이것이 나에게로 자기를 통찰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지금 상황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안 그러면 인간적으로 어렵다든지 무슨 관계가 하든지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우리가 많이 이렇게 다가올 수 있잖아요. 다가오면 그때는 안병엽 선생님 감사 노트 몇 개 써야 되겠습니까? 예, 많이 쓰면 쓸수록 그 상황을 반드시 타개해서 나갑니다. 오프라 윈프리 그분은 하루에 5개 이상씩 썼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의 그런 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수학 실력을 A, B 집단을 놓고 이 학생들을 이제 수학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했는데 A 그룹은 그냥 문제만 풀게 하고 B 그룹은 에세이를 쓰게 했습니다. 글을 쓰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1년 뒤에 어떤 그 차이가 났냐면 A 그룹과 B 그룹이 수학 실력이 수직 상승을 했어요. A 그룹은 그대로였어요. 이 글을 쓴다는 것은 단지 글을 쓰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 논리적인 판단, 감정, 통찰하는 능력, 또 이런 긍정적인 마음, 이런 것이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 노트 반드시 쓰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습관이 들면 안 많습니다. 그렇죠? 저기 우리 일각거사님이 열심히 잘하고 있거든요. 몇 분 걸립니까? 그거 하는데? 별로 안 걸립니다. 오늘 일각거사님 아침에 출근을 일찍 하시면 출근 탁 할 때 그거 예불송 하지요. 너무 빨리 해가지고 발을 먹겠네. 젊으니까 혀도 빨리 돌아와서 그렇지 우리 같은 사람은 빨리 돌리더라도 혀가 안 돌아가서 빨리 못 한다요. 그러니까 자기 그거에 맞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요한 게 모습 공식입니다. 새말귀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새말귀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말귀는 무엇이 바탕이 되어야 되느냐? 모습 공식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모습 공식이 바탕이 안 되고 새말귀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저희 코팅해서 드린 거 있잖아요. 이걸 쭉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그리자. 눈으로 보는 모든 빛깔은 변한다 것이다. 귀로 듣는 모든 소리는 변한다 것이다. 코로 말하는 모든 냄새는 변한다 것이다. 입으로 하는 모든 말은 변한다 것이다. 혀로 보는 맛은 변한다 것이다. 몸으로 하는 모든 감촉은 변한다 것이다. 스스로 헤아리는 모든 요량은 변한다 것이다. 눈은 자체성이 없다. 눈은 무정물이다.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 귀는 자체성이 없다. 귀는 무정물이다. 귀가 듣는 것이 아니다. 코는 자체성이 없다. 코는 무정물이다. 코가 냄새 맡는 것이 아니다. 입은 자체성이 없다. 입은 무정물이다.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혀는 자체성이 없다. 혀는 무정물이다. 혀가 맛보는 것이 아니다. 몸은 자체성이 없다. 몸은 무정물이다. 몸이 감상하는 것이 아니다. 뜻은 자체성이 없다. 뜻이 요량하는 것이 아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눈을 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코로 냄새를 맡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혀로 말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귀로 맛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몸으로 감상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요양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부린다. 상대성은 가짜다. 절대성이 불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맡은다. 토목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요. 지도리가 하나니 생명이 하나. 예. 자, 이 모습 공식에서 우리가 지금 100일 동안 먼저 눈으로 보는 눈으로 우리가 안이비설심의 중에서 눈으로 보는 지금 제일 첫째 눈이 시각작용이 우리가 80%에 해당이 됩니다. 이 근이요. 80%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시각작용이. 그래서 눈으로 보는 모든 모습은 변한다. 그 다음에 헛것이다.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 그러니까 변하기 때문에 헛것이거든요. 저기 등광보살님, 백만배 안경 아까 다 나눠드렸나요? 지금 여기 있는 분이 지금 저를 보십시오. 아까 안경 다 받으셨나요? 못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받으셨어요? 100만 배 되는 현미경 안경이요. 못 받으셨어요? 지금 좀 갖다 드리세요. 자, 지금부터 100만 배 되는 현미경을 끼십시오. 마음으로 딱 끼십시오. 끼어서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법장거사님, 일심행이 지금 안경을 끼었을 때하고 안경을 안 끼었을 때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등광보살님 안경 안 드렸나요? 잠시만요. 이현숙 씨는 차이가 있나요? 안경을 안 끼었을 때하고 안경 끼었을 때하고 똑같아요? 안경 끼었을 때하고 안 끼었을 때하고 똑같아요? 이거 장사가 잘 안 돼. 법상을 보살님은 어떻습니까? 의사니까 잘 아시겠지? 안경을 꼈을 때하고 안 꼈을 때하고 제가 어떤 차이가 납니까? 수없이 바뀌죠. 지금 안경을 안 꼈을 때는 일심행이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100만 배 되는 현미경 안경을 딱 끼워버리면 일심행 이 모습은 어디 간지 없어져 버려. 없어지고 세포가 막 움직여. 막 세포에 가고 막 세포가 이런다 커졌다 이런다 죽었다 살았다 이런다 수없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수없이. 그죠? 그러니 이 변한다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안경만 끼면 해결이 돼버리는데 이게 생각의 안경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이게 의식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현미경을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TV에서라도 현미경 이렇게 뭘 조그마한 세포라도 하나 넣고 보면 막 그 안에서 막 온갖 균이 다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보는 이런 거하고 아니잖아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잠시도 쉬지 않고 변합니다. 모습이. 세포도 모습이죠. 변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감촉을 이 감각기관이 할 수 있냐면 아까는 왔을 때 어두웠는데 밝았는데 지금은 어둡다. 이러면은 그건 알 수 있어요. 밝다, 어둡다. 이거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젊었다가 늙었다. 이거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을이다, 겨울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어. 눈이 왔네. 또 보면은 또 새파라졌네. 이런 거는 크게 움직이는 거는 크게 변화되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그지요?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지금 이 순간에서 변하는 것은 감지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눈이 급수가 낮거든요. 급수가 높으면 막 이게 다 알 텐데 우리 눈은 그것을 그렇게 감지를 못해요. 급수가 낮아서. 그런데 현미경 100만 배 안경을 딱 껴버리면 그냥 알 수가 있어. 변한다 안 변한다 할 것도 없어. 그냥 막 변해. 휴안거사님의 그 과학자시니까 10의 마이너스 28승의 속도로 변한다고 합니다. 나 이게 뭔 속도인지도 몰라요. 내가 아는 속도는 스피드 스케이팅의 1000분의 1 되는 1초 1000분의 1 되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거 감지하지요? 기계가. 우리 눈으로는 감지가 안 돼요. 그건 기계로 감지를 해요. 그런데 10의 마이너스 28승이면 뭔지를 몰라. 얼마나 빨리 변해. 이거는 우리는 거의 안 변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너무 변하면 안 변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변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볼 것인가? 우리가 나고, 그죠? 생, 너, 늙어, 또 병. 이 병자 맞습니까? 불화자 맞습니까? 질병. 뭐요?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이거는 우리 아버님 10개 쓰신데 성함을. 이건가? 아니요. 그러면 한글로 쓰지 뭐. 네. 병. 내가 지금 건강에 있다가 아파. 이게 변하는 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픈 것을 변하는 도리로 보면 내가 마음의 심적 동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픈 걸 아픈다. 내가 아프면 안 되는데 아파. 이렇게 하면 어찌 돼? 확 거기에 쏠려버려요. 그래서 아파. 그런데 아팠다가 치료를 하면 또 나아. 이제 이게 변하는 도리예요. 변하는 도리. 천 원장님, 예, 저번에 보니까 이빨이 금이 같거든요. 예. 이빨은 다시 안 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억수 슬프더라고요. 이빨이. 그러면 거기다 씌우세요. 똑같은 색깔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 죽어. 그죠? 그러니까 나고 생사, 나고 죽는 것을 무엇으로 보느냐? 변하는 도리로 본다. 변하는 도리로. 이렇게 되면 엄청 마음이 즐거워요. 마음이 어떻게 늘 변하는 도리를 보고 있거든. 아픈 것도 변하는 도리로 보고, 내가 일이 잘 안 되는 것도 변하는 도리로 보고, 잘 되는 것도 변하는 도리로 보고, 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도리로 본다. 일체 모습을. 그래서 이거를 얼마만큼 변하는 도리로 내가 바라볼 수가 있는가. 이것이 공부의 관건이에요. 사실은요. 변하는 도리로 보면 변하는 도리 안에는 내라는 게 없어요. 내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봐, 내가 들어. 근데 여기 내가 없어. 보는 내가 없고 듣는 내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변하는 도리로 이것을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알아차리는 효과가 있어요. 통찰이 돼요. 알아차리죠. 알아차리는 것을 억지로 뭘 이렇게 머리 쓰고 알아차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랬잖아요. 이게 지금 변하는 도리죠. 여러분들이 앉아서 그래. 또 가만히 앉아있으면 다리가 되게 아파. 안 아팠는데 아프거든. 그럼 그 변하는 도리죠.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걸으면 또 발저린 게 또 나아. 그 변하는 도리. 이 사람하고 내하고 되게 관계가 안 좋아. 썽이 나서 죽겠어. 그러면 그것도 변하는 도리로. 근데 또 좋게 하면 또 풀려버리죠. 그래서 변하는 도리로 본다. 변하는 도리. 일체의 모든 모습이 변하는 도리로 본다. 변하는 도리. 변하는 거. 눈으로 보는 모든 형색.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지금 초록색도 나중에 누렇게 변해서 죽겠죠. 그죠? 지금 이것도 펜도 지금 돌아가고 있죠. 이게 다 변하는 도리죠. 지금 다 변하는 도리. 강물이 흐르는 것도 변하는 도리. 꽃이 피고 지는 것도 변하는 도리. 사계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변하는 도리. 변하는 도리로서 내가 본다. 그러면은 변하는 도리로서 안 보면 거기에 그냥 콱 들어가 버려요. 그냥 쏠려버려요. 그 경계에 쏠려버려요. 그런데 변하는 도리요. 안 선생님 이해하시죠? 네. 변하는 도리로 본다. 변하는 도리로. 그래서 변하니까 이 꽃이라는 것이 변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 꽃이라는 것이 헛것이구나. 가짜구나. 실체가 없는 물건이구나. 가짜구나. 가짜. 실닿지 않구나. 왜? 피었다가 져버리니까. 그래서 변한다. 변한다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일어났다 꺼졌다
꺼졌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변하는 돌입니다. 다른 말로. 그래서 모습이 헛것이요. 그러니까 자꾸 변하고 헛것이니까 모습에 머물 수가 없다. 머물 수 없다. 머물 수 없는데 나는 머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꾸 머물러. 그러면 고지, 괴로움이지. 머물 수 없는 것에 자꾸 머무니까 괴로움이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꾸 모습이 변한다 것이다를 자꾸 하게 되면 나중에 모습은 이게 자체성이 없는 도시구나, 자성이 없는 물건이구나, 실체가 없는 물건이구나. 그래서 무슨 도리를 깨닫게 된다? 텅 빈 거구나. 무아의 도리를 깨닫게 된다. 제법이 무아구나. 뭘 할 때? 제 행이 무상할 때. 제 행이 무상할 때 제법이 무아라는 걸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쉬운 말로 말씀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시각으로 보는 모든 모습이 다 변한다 것이다. 변한다 것이다. 눈으로 보는. 그 중에서 제일 울트라 캡숑이 뭐예요? 몸뚱이요. 몸뚱이도 내가 시각으로 보고 있잖아요. 시각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지요? 예. 놀래라. 그 몸뚱이가 변한다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그지요? 칠판이 변한다 것이다. 밥을 먹을 때 밥이 이게 변하고 헛것이구나. 반찬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러면 반찬, 밥 투정 안 하겠죠? 그렇죠? 어쩌고 저쩌고 안 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100일 동안은 무엇을 하느냐?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모든 작용, 시각작용이 전부 변하고 헛것이구나. 그러면 제일 안타까웠던 게 그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있은 일인데 변한다 것이다 변한다 것이다 그 보살님이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아들하고 앉아있는데 아들이 변한다 헛것이더라래. 그렇죠. 아들 몸이 변하고 헛것이잖아요. 맨날 자기 몸만 변한다 헛것이다 했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라. 아들이 변한다 헛것이다 하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러니까 늘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이랬는데 실제로 아들이 변한다 헛것이다 하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변한다 헛것이다 남편이 변한다. 그러면 무령거사님하고 내하고는 부부가 아니니까요. 무령거사님은 내보고 일시민 변한다 헛것이다 할 것이고 나는 무령거사님 변한다 헛것이다 하겠죠. 그래서 100일 동안 눈으로 보는 우리가 100일 뒤에 다시 입제를 할 때 만나서 그 사이에 내가 눈으로 본 것을 이렇게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라? 어떻게 변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서로 탁말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오늘은 처음이니까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모습 공식을 하는 거는 뭐 하려고? 나에게로 바깥으로 나가는 걸 자꾸 나에게로 터닝을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나에게로 바깥으로 구하러 쫓아다니지 않는단 말이죠. 나에게로 회귀를 하는 겁니다. 나에게로 회귀하는 겁니다. 나에게로 회귀하지 않으면 이 공부 소용없습니다. 잘못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 눈으로 보는 모든 빛깔은 변한다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내가 그 애착이 쏠려 있는 것이 몸뚱입니다. 그래서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이런 모든 생로병사, 사계, 꽃, 밥도 먹고 나면 한 번만 먹고 나면 좋은데 또 배가 고프네. 또 먹어야 되네.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밥 한 번만 먹고 일생 동안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밥 먹을 때 배불렀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배고파. 무슨 도리요? 변하는 도리요. 변하는 도리로 이 세상을 자세히 관찰한다. 그래서 명암, 밝음이 오고 어둠이 오는구나. 이것도 변하는 도리. 여기는 막혀 있고 저기는 뚫려 있네. 이것도 변하는 도리. 그리고 파도가 와. 꼭 바닷가에 가만히 보면 파도가 이렇게 와. 오면은 변하는 도리지요. 그 다음 파도 또 오고 또.
인생살이도 가만히 보면 이 문제만 해결을 하면 그 다음 문제가 안 올 것 같지만 또 오지요. 파도처럼. 변하는 도리. 그래서 모든 상황을 변하는 도리로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집착이 확 떨어져 버린다. 그래서 변하는 도리.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변하는 도리. 그래서 공부의 가장 좋은 재료는 내 몸뚱이하고 내가 쓰는 마음이 가장 주 재료예요.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내 몸뚱이와 내가 쓰는 마음이 가장 공부하는데 주 재료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바깥으로 나가서 짤대로 돌아다니시지 말고 찾으러 다니시지 말고 무엇이 나에게로 이 변하는 도리를 보는데 지식이 있어야 되고 남녀 구별이 있고 영어를 많이 알아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지위가 높아야 되고 그러나요? 안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자세히 보기만 하면 돼요. 누구나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뭐만 하면 된다? 변하는 도리를 자세히 보기만 하면 된다. 변한다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 내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변한다 헛것이다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눈으로 보는 모든 빛깔은 변한다 헛것이다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소리도 마찬가지, 감촉도 마찬가지, 생각도 마찬가지. 이게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몸뚱이가 변한다 헛것이다 되니까 눈은 자체성이 없는 걸, 몸뚱이가 무정물인 걸 알아. 그러면 눈이 자체성이 없고 귀가 자체성이 없는 걸 그냥 알아. 그러면 눈이 자체성이 없는데 봐. 그건 누가 보니? 본래 나의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가 없는 자리가 본다는 것이 그냥 알아요. 그냥 알게 돼요. 이걸 알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게 되면 새말기로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 있는 그것이 제일 처음에 모습 공식의 모습이 변한다 헛것이다. 모든 것을 변하는 도리로 본다. 이겁니다. 자, 10분 동안 정근하겠습니다. 지금 앉으셔서 마음속으로 10분 동안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그 다음에 기존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는 허공을 쓰마다 이렇게 10분 동안 하겠습니다. 저기 죽 비춰주십시오.